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인입니다. 네, 오늘은 2월달에 산 책 하울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는데요. 제가 2월달에 책을 좀 샀어요. 책을 좀 샀습니다. 좀 샀어요. 아니, 제가 중간이 사실 없는 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늘 중간이 없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일단 책을 좀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좀 혼났거든요. 주변 친구들한테 좀 적당히 좀 해라. 근데 저도 적당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이 2월 말쯤에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까지 찬 책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에서 찍는 것도 있고요. 아마 리뷰 영상도 올릴 텐데 그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2월달에 산 책을 한번 같이 톱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빠르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책을 사자마자 그날 카페에서 친구랑 읽는 책들도 있어서요. 제가 이미 읽은 책들도 있지만 그런 책들은 그냥 책 소개만 간단히 하고 나머지도 저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그냥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선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수원을 갔다 왔어요. 거기 이제 독립서점에 가서 예쁜 마음에 드는 책들을 많이 데려왔는데요. 그 책들부터 먼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김치엽 작가의 물의무사라는 작품입니다. 현대문학에서 나온 핀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핀 시리즈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게 최진영 작가의 내가 되는 꿈, 그리고 백수린 작가의 친애하고 친애하는 이런 작품들이 나왔던 시리즈입니다. 현대문학에서 발간하는 시리즈인데요. 당대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문학적이면서도 첨예한 작품들을 선정해서 문예지에 먼저 실은 다음에 단행본 출간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작품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김초엽 작가의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읽는 속도보다 책이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약간 놀라는 심정이 더 크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김초엽 작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봐야 되다 보니까 눈을 떴는데 제가 못 읽은 책들이 점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얼른 읽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김초엽 작가의 시리즈를 많이 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의무사라는 책은 인류에 던져진 진지한 물은 왜 재난을 그토록 재현하면서 반복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이 써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재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제가 김초엽 작가의 작품 우비 속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구 끝의 온실이나 방금 떠나온 세계 같은 작품들을 보면서 재난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SF 작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소프트 SF에 가까운 작품들을 많이 내는 분이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던가 인간의 서술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물의무사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물의무사의 상황이 SF가 클리셰로 다루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디스토피아는 아니다. 오히려 물의무사의 재난이 불러일으키는 느낌은 낯익은 두려움이다 라고 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낯익은 두려움. 저는 사실 엄청나게 새롭거나 엄청나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요. 굉장히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 굉장히 새로운 것에서 익숙한 것을 발견하는 그런 모순적인 지점들에 대해서 좀 감명을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도 좀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김초엽 작가의 물의무사라는 작품을 업어왔고요. 표지가 귀엽네요. 되게 엽서 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슬쩍 펼쳐봤는데 엽서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김초엽 작가의 물의무사 업어왔습니다. 두 번째로도 김초엽 작가 책이에요. 네, 요거 횡성어 서점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아마 김초엽 작가의 굉장히 짧은 소설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설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읽어봤지만 뒤에 부분이 당신 이곳 말을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것도 굉장히 우주에 관련된 SF라거나 은하계 전역에 관련된 SF가 아닐까 싶습니다. 횡성어 서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아직 김초엽 작가의 유명한 작품들을 읽지 않은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안에를 펼쳐보면 엄청 많아요, 이야기가. 사실 제가 글을 쓰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세상 밖에 예쁘게 내놓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이걸 이렇게 짧은 소설로 남기기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엄청 장편으로 풀어내거나 아니면 단편 하나를 좀 길게 써서 내보낼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초단편이에요. 무려 여기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김채엽 작가가 정말 본인의 아이디어나 본인의 글감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이 있는 작가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다루게 된다면 김채엽 시리즈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로는 요 행성화 서점이라는 책을 업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채엽 작가의 책은 이번 달에만 2권을 이렇게 데려왔네요. 제가 부디 작가님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제 속독 능력이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로는 이 작품 유령의 마음으로 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마 이 이야기는 리뷰로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 리뷰를 먼저 올리게 될지 이 하울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될지 잘 모르겠어서 짧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판타지, 환상문학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서점에서 사자마자 거의 바로 읽었어서 이미 봉투에서 꺼냈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 책인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보라 작가의 작품을 봤을 때 느껴지는 환상문학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스릴러 장르인데 환상문학인 게 저주토끼라면 얘는 SF의 결을 따르는 것 같은 판타지인데 환상문학입니다. 그래서 너무 몽글몽글해요. 제가 독립서점에서 이렇게 딱 꽂혀있는 이 책 등만 보고 유령의 마음으로 하고 딱 봤는데 이렇게 너무 귀여운 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다, 사야 된다, 이거 내 거다 하고 해서 업어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설명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긴 영상으로 리뷰 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아서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리뷰 영상으로 보죠.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이번 달에 책을 사실 안 사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북도 많이 샀고 양심이 있으면 제가 작년에 사놓고도 읽지 않은 책들 있잖아요. 그걸 먼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책을 사지 않겠다 단언을 했는데 제가 또 교보문고를 가게 됩니다. 제가 교보문고를 자주 그냥 산책 삼아서 가요. 그냥 심심할 때, 날이 좋을 때, 책이 보고 싶을 때, 걷고 싶을 때 그냥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가는데 최진영 작가의 뇌가 되는 꿈이라는 책을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재고 확인도 하지 않고 너무나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광화문 교보문고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못 샀어요. 그 책은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이북으로 사자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먹고 다른 책들을 사왔습니다. 거기서 산 책도 어마어마해서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좋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좋으면 됐죠. 네, 제가 조금 양심에 찔리는 건 이번 달에 산 책이 전부 다 한국 소설입니다. 제가 아마 첫 채널 오픈한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엄청난 편독러기 때문에 소설을 또 엄청 업어왔어요. 교양을 쌓아야 되는데 제 교양은 전부 소설에서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께서 너는 정말 뚝심 있는 아이다, 어떻게 소설만 주구장창 읽느냐라고 하셔서 어쩌라고라고 말하고 끊고 소설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교보문고에서 사온 소설들을 먼저 볼게요. 최진영 작가의 작품을 사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진영 작가의 작품을 사왔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사실 제 최애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최진영 작가님이. 그래서 SF 말고 순문학 중에서 최애 작가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저는 최진영 작가를 말하는 편입니다. 20살 때 돼서 처음으로 이제 다시 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책을 읽자마자 눈물을 쏟아낸 책이 있었어요. 그게 최진영 작가님의 해가 지는 곳으로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 뒤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인생을 문학에 저당 잡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최진영 작가의 작품이라면 거의 다 사서 봤었는데 아직 못 읽은 책들이 여전히 존재해서 최진영 작가의 책을 이번에 좀 부셔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최진영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골라왔습니다. 바로 요 아주 귀여운 작품을 사왔어요. 초점아. 요거 요만해요. 진짜 요만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고지 100매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엄청 짧아요. 이게 단편 소설을 그냥 책으로 제본을 한 거라서 이 시리즈 자체가 테이크아웃이라고 돼 있어요. 테이크아웃 시리즈가 이제 단편 소설과 일러스트를 함께 하는 그런 시리즈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갔던 서점에 재고가 이제 안에 창고에만 있어서 직원분한테 말을 해야 꺼낼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이 책 소개를 봤거든요. 근데 소재 자체가 자살한 동생에 관한 회고록, 자살한 동생을 독백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회상하는 형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부터가 너무 딥하잖아요. 근데 최지영 작가의 작품은 늘 딥하면서도 너무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 결국에 네, 꺼내주세요 하고 데려왔습니다. 이게 이 책 날개 자체가 일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의 일러스트가 테마가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림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작가의 말에 이런 말들도 파란색으로 쓰여 있거든요. 이 책도 그날 사자마자 그날 카페에서 다 읽었습니다. 네, 사실 그때 밖에서 읽지 않았으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아파하면서도 울면서도 너무 답답하면서도 읽을 수밖에 없는 최진영 작가의 매력이 담긴 단편입니다. 날개를 보면 내 동생 최신우는 3년 전에 18살이었고 지금도 18살이다 라는 문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거의 초반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네, 최신우를 생각하는 형의 마음이 저는 너무 아팠어요. 저는 제가 최신우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느 부분에선 제가 형의 마음이 돼서 읽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트리거 요소가 있기도 하고요. 너무 우울하거나 주변에 그런 자살에 관련된 요소를 좀 못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피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실적이고 네, 마음이 아픈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대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시리즈가 딱 있더라고요. 최진영 작가님 작품을 고르고 있는 와중에 이게 우리는 천천히 오래오래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백신혜와 최진영이라는 말이 부제로 달려있죠. 이 시리즈 자체가 저는 몰랐는데 시대를 건너서 그 작가들을 근대에 있던 작가와 현대에 있는 작가를 이렇게 연결해서 시리즈를 읽게 하는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래서 백신혜라는 작가는 이제 1908년에 태어나서 1939년에 돌아가신 굉장히 짧은 시대 근대 문학을 썼던 여성 작가고 최진영 작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 문학을 쓰는 여성 작가인데 이 두 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시대를 넘어서 이어나가도록 그런 여자들의 사랑의 실험이라는 테마 아래서 책을 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서 네,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최진영 작가의 작품의 제목이고요. 우리는 천천히 오래오래라는 제목은. 그래서 백신혜 작가의 작품을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근대문학 역시 대부분 굉장히 안타깝지만 전공을 할 때도 남성 작가들의 작품을 보통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근대문학을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긴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제가 근대문학을 읽으면 네, 조금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마음도 그렇고 분석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는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 책도 사왔습니다. 최진영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샀고요. 결국에 내가 되는 꿈은 이북으로 샀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뭐라도 샀으면 된 거 아닐까요? 네, 넘어갑시다. 네, 다음에 연속으로 소개할 3가지 책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하면서 매년 이렇게 뽑혀서 랭킹이 되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이더라고요. 하나는 2020년에 뽑힌 작품이고요. 2개는 2022년에 뽑힌 작품으로 돼 있네요. 네, 제가 지금 먼저 소개드릴 거는 2020년에 뽑힌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라고 하네요. 제가 소설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의견과는 상관없습니다. 우선 날개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보통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작가들일 거예요. 바로 황정은 작가의 연년세세입니다. 제가 저번 학기에 황정은 작가의 작품을 읽고 좀 토론이라나 분석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읽었을 때는 굉장히 차갑고 시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찝찝해지는 기분이 들게 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학의 특징,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당시 읽었던 단편이 아마 상류의 맹금류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해서 꼬집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약간 윗세대 분들의 그런 좀 불편한 행동들? 뭐 어때? 여기서 괜찮아? 약간 이런 얘기들이라거나 좀 꼬집어야 하지만 꼬집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낯설고 세게 표현해요. 그래서 보면서도 세다, 기가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사실 황정은 작가는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요.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작가님들의 작가님이라고 불리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양의 미래라던가 그런 디디의 우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그런 작품들을 쓰신 분들이기도 하고, 제가 그런 작품들을 사실 호흡이 길고 조금 힘들어해서 아직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 책으로 이 연작소설을 택했습니다. 각각의 소설을 쓸 때마다 소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삶을 살다 나왔고, 나는 그게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웠다. 사실 이 말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제가 가끔 이제 과제나 그런 혼자서 소설을 쓸 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우들이 하는 경험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작품의 세계와 그 안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다른 삶이고요. 그걸 쓰는 작가는 언제나 그 삶을 대신해서 살아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일단 이 책을 골라왔고요. 그리고 사실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고급지잖아요. 그래서 창비에서 나온 책이고요. 읽어보고 기회가 된다면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다음 책은 김현수 작가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이거는 2022년 교보문고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랍니다. 아까는 2020년이었고요. 지금 2022년입니다. 김현수 작가, 또 같은 수업에서 제가 연구를 했던 작가님인데요. 그때 당시에 읽었던 거는 다시 한번 설산을 온다면? 근데 제목이 길어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김현수 작가님의 작품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좀 한국 문학의 한 획을 그은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건조하고요. 그런데 그 건조함 속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김현수 작가도 저는 다르게 느끼진 않았고요. 사실 이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제목이 마음에 와 닿아서 샀던 책이기도 하고, 친구가 요즘 읽고 있다고 해서 따라 산 것도 있어요. 같은 책을 읽어보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앞에서 비상문을 읽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단편 2개 정도를 읽었어요. 난조의 바다 앞에서라는 작품이랑 이토록 평범한 미래, 이렇게 2편을 읽었는데 저는 사실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작품을 읽고 한 3번 정도 다시 마지막 문단을 읽었거든요. 제가 아직 머리가 안 돌아가고 부족해서 그런 걸진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야? 라는 말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앞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기 포스트잇 붙어져 있는 부분까지 읽었는데, 제가 아마 이 책을 끝까지 읽을지는 의문인 책입니다. 그래서 단편이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 편씩 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난조의 바다 앞에서라는 책은 제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민음사 잡지 중에 리터 문예지 있죠? 그걸 거기에서 미리 봤던 작품이라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보게 된 작품이고요. 사실 앞에 거보단 뒤에 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시간에 관련된 단상들이 다 모여져 있는 단편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소개도 소설이 시간을 상상하는 8편의 방식과 이야기가 우리 삶을 바꾸어내는 경이의 순간이라는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소설이 시간을 상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떨 때는 환상적이게 표현하지만 어떨 땐 너무 현실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건조해요. 근데 뭐 어떤 지점에서 보면 좀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려운 작품입니다.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조금 더 열심히 읽어보는 작품이 돼야겠네요, 얘는. 제가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요. 읽다가 좀 집중 안 되면은 다른 책 펼치고 이래서
조금 책을 사놓고 한 번에 여러 개를 읽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책을 샀을 때 하나를 꾸준히 계속 읽는 편이 아니에요. 정렬 독서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시리즈로 가져온 것이 바로 김지연 작가의 마음에 없는 소리라는 작품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문학동네 결이 굉장히 비슷해요. 최은영 작가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저는 이걸 좀 펼쳐보면서 이게 젊은 작가상을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그 매년 좀 사서 읽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단편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2개 정도? 그래서 젊은 작가상 수상작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문학동네 신인상을 매년 뽑잖아요. 거기서 수상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작정기라는 작품이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했던 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작품들 중에서는 사실 고르라면 작정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초반에 조금 거친 느낌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 뒤에 작정기의 결말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찝찝하게 표현하는 책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릴 테지만 저는 판타지와 현실의 경계에 있는 그런 조금 붕 떠있는 문학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조금 찝찝한 작품들을 보면 불편해요, 마음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안 좋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불편한 그 마음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문학의 효용 가치죠, 그게. 그래서 한숨을 많이 쉬면서 읽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몇 편 읽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가끔 계절을 담는 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책은 여름이에요. 네. 이렇게 표지만 봐도 알겠지만 약간 굉장히 여름빛이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책들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정리하다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이 책은 대부분 뭐 사랑, 여름, 차가운 얼음, 레몬주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름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왔던 책이에요. 그래서 김지연이 작품의 전반에서 말하는 사랑이랑 그 사이의 빈틈들은 때로 이제 마음에 없는 소리처럼 빈말일 때도 있고요. 거짓말일 때도 있고 농담일 때도 있죠. 이게 전부 다 단편 하나하나의 키워드들이에요. 결로라는 작품에도 나오고 작정기라는 작품에도 나오는 키워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의 말, 사랑, 마음에 없는 소리, 정말 소리에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빈말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그래서 공원에서라는 작품이라던가 사랑하는 일, 굴드라이브 이런 작품들을 보면 내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들을 때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한테 들을 때도 있고 아예 안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그런 굉장히 미묘한 지점들에 대해서 잘 꼬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 전체가 조금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건 작가님의 작품 세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애착, 사랑, 두려움 이런 것들 사이에서 좀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 굉장히 위태로울 때도 있지만 좀 마음이 복잡해지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문장 표현이 돋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문장 사이사이에 굉장히 다정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간극이 굉장히 눈을 밟히게 했던 책인 것 같아요. 사실 읽고 나면 굉장히 잃고 싶은 생각들이 있고요. 굉장히 잃어버리고 나면 잃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한 작품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 역시 사자마자 바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하울 영상이라고 해놓고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2-3권 읽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읽을 책이 많네요. 그래서 혹시 최은영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결이 더 맞으실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한번 해봐요. 이거는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책입니다. 바로 이도우 작가의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되게 가벼운 책이라고 합니다. 로맨스 소설인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 드라마 있잖아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아마 이거 원작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구성 작가 카피라이터로 일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 진짜 특징이 있어요. 라디오 작가나 카피라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쓰는 글에 특유의 문체가 있고요. 특유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진짜 이 책을 제가 앞부분만 읽으면서 느낀 건데 되게 그 문제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읽혀요. 페이지 터너이고요. 앉은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2시간이면 읽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책입니다. 아직 결말을 모르는데 제 친구는 땅을 치면서 화를 냈다고 하거든요. 궁금한 소설이에요. 그 정도로 페이지 터너 책인가? 제가 원래 로맨스 소설을 잘 안 사는 편이라서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고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 읽고 계신 책도 이 책이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굉장히 로맨스 소설을 읽고 계시네요. 궁금하네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눈에 보여서 사왔습니다. 네, 라디오 작가, 라디오 PD가 애초에 주인공이고요. 자기가 가장 잘 쓰는 직업에 대해서 쓰게 되면 그 작품의 등장인물은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작가님들이 주인공 설정을 작가나 소설가로 하게 되면 묘하게 발생하는 솔직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결말이 너무너무 궁금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 앉아서 다 읽지 않을까. 어쨌든 페이지 터너 소설인 거 보면 절대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사랑 한 편을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난 줄 알았죠? 안 끝났어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월달에 산 책을 소개하려고 했죠. 근데 이 책만 샀으면 제가 아마 추천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울로 돌린 이유는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결국에 뭘 샀는지 아세요? 아까 이 무거운 종이봉투가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네, 바로 슬램덩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요, 원래 만화책을 안 읽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만화책이 코난이에요. 코난, 명탐정 코난. 만화책을 제가 잘 못 읽는 편이에요. 읽어버릇을 안 해서도 있지만 제가 그림에 너무 약한 편이라서 그림의 흥미를 별로 못 느끼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만화책 덕후가 있는데 계속 소개해주고 내가 빌려주겠다라고 계속 꼬시는 친구가 있어도 저는 절대 난 만화책 못 읽겠다, 집중을 못 하겠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었는데 제가 슬램덩크 전권을 사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저도 모르겠어요. 눈을 떴더니 슬램덩크 전권이 제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슬램덩크를 안 보겠다고 좀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1월 초에 개봉을 했죠, 아마. 근데 제가 안 보겠다. 요즘 진짜 슬램덩크가 무슨 일이냐. 제 친구들 다 농노라한테 뺏겼다라고 하면서 투덜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저의 동네 친구가 오늘 밤은 슬램덩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난 슬램덩크 볼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MZ라면 슬램덩크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날 너무 즉흥적으로 심야 영화를 예매를 해서 슬램덩크를 보고 왔어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제가 근 5년간 본 영화 중에 가장 도파민과 엔돌핀이 너무나도 분비되어 2시간 내내 숨을 뱉지 못하고 숨을 참고 보았던 영화입니다. 미쳤어요. 전 포기를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그 장르에 빠져서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원작을 안 보고는 사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제 몸에는 덕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원작을 보지 않는 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원작이 얼만가 해서 친구랑 만화방을 갈까 하루 날 잡고 보자 라고 하던 와중에 제가 책을 왜 삽니까, 여러분? 종이책의 매력도 있지만 소장 욕구가 있어서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찾는데 제가 많은 판이 있더라고요. 완전판, 뭐 프리미엄판, 신상 재편판 뭐 이렇게 있는데 신상 재편판을 사고 싶었어요. 사실 새 표지를 가지고 싶기도 했고 여기가 제가 집주인이 아니다 보니 놓을 곳이 많지도 않고 제가 여기 1년 남짓 살았는데 책이 100권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책을 사면은
이사할 때 너무나 큰일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부피가 작은 책을 사자 해서 신작 재편판을 찾아보고 있던 와중에 지금 시키면 3월 중순에 출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후의 심장은 3월 중순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 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는 있다는 소식에 교보문고를 뒤지던 와중에 제가 늘 가는 광화문이라던가 영등포 강남 쪽에는 재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말도 안 된다. 근데 내가 이걸 진짜 인터넷에서 사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 제 집 앞에 있는 교보문고에 딱 한 권씩 1권부터 20권까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내 거다. 지금 이거 내 거다. 근데 제 앞에 있는 서점이 간이 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7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해요. 교보문고가 10시까지인가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사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이 6시 30분이었어요. 그래서 사겠다고 마음을 먹자마자 막 이렇게 옷을 입고 달려가가지고 혹시 슬램덩크 어디 있나요? 물어봐서 이달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혀있더라고, 서가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 장면처럼 턱! 계산해 주십시오 해서 그냥 갑자기 냅다 슬램덩크 20권이 있는 여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책을 사면 개예요.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슬램덩크 읽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책들이 무려 1권부터 20권이고요. 신작 재편판은 사실 오리지널판을 경기별로 압축해 놓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근데 다 들어있어요. 컷은 이제 책을 이제 제본하는 과정에서 컷수를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별로 되어 있어서 읽기도 편하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사실 한 경기마다 제가 늘 지금 슬램덩크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늘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슬램덩크 자랑하려고 찍은 거예요. 이 영상. 제가 슬램덩크 가지고 있다. 난 슬램덩크 가진 여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국에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슬램덩크 아직 안 보셨으면 보러 가세요. 만화책에 관심 없는 저도 만화책을 사게 만든 전설의 장르입니다. 전 누구 잡았을 것 같으신가요? 아까 전 포기를 모르는 여자니까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와 만나야죠. 정대만을 잡았고요. 그래서 저는 서태웅 정대만과 너무나도 재밌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과 엔돌핀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이렇게 하울 영상을 한 달에 한 번 찍게 되면 좋겠지만 다음 달에는 책을 안 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안 살 겁니다. 이렇게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대박! 여러분, 책이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쳤었네요. 책을 2권을 더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 책을 이번 달에만 11권에 20권, 31권을 샀는데 만화책은 한 권으로 쳐주세요. 만화책은 한 권으로 만화책은 한 권으로 쳐줄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매대에서 젊은 작가 시리즈 작품을 봐서 이렇게 2권을 지워왔어요. 이거는 이미 영상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를 못해서 빨리 넘어갈게요. 박지영 장편소설인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고독사 워크숍이라는 작품이랑 이거는 정대건 장편소설인 급류라는 작품 이렇게 2개 들고 왔어요. 제가 젊은 작가 시리즈를 보면 웬만하면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그래도 민음사 시리즈 중에서는 저한테 가장 잘 맞아요. 해가 지는 곳으로도 그 시리즈였고요. 밤의 여행자들이라거나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시리즈 중에 요즘 현대소설 중에서도 극현대소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작품들을 만나보자 라는 심정으로 제가 잘 모르는 작가님들이에요. 제가 아직 책을 많이 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2가지 책을 더 샀었습니다. 급류라는 책은 뒤에 추천사가 이옥섭 영화감독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굉장히 흠모했던 감독님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은 젊은 작가 시리즈를 모아서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던 2권의 책을 추가하면서 총 11권의 책과 슬램덩크 시리즈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양심이 있다면 3월달 하울보다는 4월달 하울로 찾아보는 편이 좋겠네요. 그래도 여러분, 굿즈가 없어요. 제가 굿즈는 안 샀잖아요? 조용히 할까요? 네. 좋죠. 책 이렇게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도 많이 늘어나고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찬 책을 이번 달 말과 다음 달까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농놀하러 가볼게요.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